한의사가 되기 전에는 어떤 꿈을 꾸셨나요? 노벨상을 받는 물리학자가 꿈이었습니다. 수능 몇 점 맞으셨어요? 나쁘지 않았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뿌리부터 치료하자 닥터루트 조평균 원장입니다. 부먹이십니까? 찍먹이십니까? 찍먹입니다. 침을 놓는 게 편하세요? 아니면 부항 뜨는 게 편하세요? 침을 놓는 게 편했습니다. 원장님은 추나하시는 게 편하세요? 무중력 강압기에 사람 넣는 게 편하세요? 둘 다 약간 스릴이 있는데 추나하는 게 더 조각하는 느낌이 들어서 좋습니다. 네. 그럼 원장님은 추나하실 때 가장 힘든 체형?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150kg 이렇게 넘어가시는 분들 추나 베드가 한계치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왜소하시고 조금 이제 골다공증이 우려되시는 중년 환자분들이 조금 더 조심스럽습니다. 그럼 원장님은 이런 환자, 이런 류의 환자는 안 왔으면 좋겠다는 게 있을까요? 내 친구들은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원장님은 한의사가 되셨잖아요. 한의사가 되기 전에는 어떤 꿈을 꾸셨나요? 노벨상을 받는 물리학자가 꿈이었습니다. 물리학자요? 네, 상대성 이론 뭐 이런 식으로 어려운 얘기 하시는 아인슈타인을 되게 존경했었는데 그게 제 길이 아니더라고요. 올림피아드나 이런 경시 대회를 뭐 준비를 했었어 가지고 대회를 나갔는데 시험 시간에 열심히 다 풀어서 5분이 남았어요. 마킹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시험이 전부 다 서술형인 거예요. 5분 동안 서술형을 3문제밖에 못 썼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문제를 푸는 몰입하는 건 잘하지만 이 서술형에 대해서 시간을 맞추는 건 못하는구나.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 꿈을 좀 바꿨던 계기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한의사가 됐다는 거는 굉장히 공부 잘하셨을 것 같은데 수능 몇 점 맞으셨어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한의학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건가요? 한의학으로 비염을 치료했기 때문이에요. 중학교 3학년 때는 이제 비염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근데 받고 나서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더 심해졌다라는 걸로 결정이 나서 그 이후부터는 이제 한방 쪽으로 치료를 진행했고 많이 호전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로 이제 한의학도를 꿈꾸게 되었죠. 그러면 원장님은 직접 스스로 셀프로 치료를 하시기도 하나요? 셀프 치료는 많이 하죠. 스스로 이제 모든 치료는 받아봐야 되니까 충격파 치료 같은 경우는 아프면서 이게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약간 변태적인 모습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 한의학으로 가겠다라고 했을 때 그랬을 때 부모님의 반응은 어떠셨을까요? 군대 3년 하겠네. 운이 좋아서 보건소에서 3년 했습니다. 네. 저희가 원장님의 그 대학생 시절은 또 어떠셨을까 궁금한데 평소에 뭐 친구를 들고 다니나요? 그런 이제 실습을 진행하는 시간들보다는 의외로 시험들이 많아가지고 책을 들고 다니거나 아니면 쪽지 시험용 족보라고 하죠. 족보를 들고 다니는 학생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러면 한의학도들은 막 학교 끝나고 술도 먹고 공강일 때 막 놀러 가고 그런 게 있나요? 그쵸. 술도 먹고 술 먹고 나서 PC방 가서 게임도 하고 이제 노래방 가서 버즈의 가시 이런 거 부르던 시대였습니다. 원장님이 그렇게 놀으셨군요. 네, 그렇죠. 그러면 원장님의 대학생활에서 좀 재미있고 기억났던 에피소드가 혹시 있을까요? 결국에 제가 게임에 꽂혀 있을 때는 교내대에서 이제 같이 팀으로 1등까지 할 정도로 게임 학부인 줄 알았어요. 네, 그렇게 해서 전략 전술을 연구하고 친구들과 어떻게 하면 이 전술로 이길까? 근데 왜냐면 그 전술이 필요한 게 실력이 부족해가지고 머리로 승부하는 타입들이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제가 이제 축구를 좋아하는 시즌이 와가지고 그때부터는 영하 20도에 개인기 연습하고 팬텀 드리블이라고 있습니다. 그 시대를 풍미한 그 메시의 팬텀 드리블을 영상 제가 한 1000번쯤은 본 것 같아요. 한의대생의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오해할 만한 그 모습과 많이 다른 것 같은데. 그쵸. 개량 한복 입고 있을 것 같고, 전통주, 막걸리 이런 거 먹어야 될 것 같고. 막걸리 잘 드시나요? 저는 막걸리 잘 먹어요. 옛날에는 이제 그런 신고식 같은 게 본가 진입식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때는 전통적으로도 항상 막걸리로 먹는데 이제 5병까지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왜 기억이라고 표현하냐면 친구들 말로는 8병을 먹었는데 그 이후로 기억이 없습니다. 5병을. 와인이나 양주 같은 건 안 드시나요? 요즘은 좀 즐기게 됐습니다. 특히 이제 와인 같은 경우는 자격증을 공부할 정도로 한의학과 좀 닮아 있는 점이 많아서 와인이요? 네.
연구하게 됐습니다. 와인과 한의학이 닮아 있다는 점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같은 땅에서 난 작물을 가지고 전통 방식으로 만들어낸 거고요. 한의학재를 가지고 전통 방식으로 만들어낸 것들이 이제 탕약인데 두 가지 다 과학적으로 발전을 많이 해서 이제 와인 같은 경우는 스테인리스 스틸, 그래서 질소를 주입해서 빠르게 더 숙성시키고 하는 것들이 과학이 발전이 돼 있고요. 약침이나 내가 우리 몸에 주입할 수 있는 제재들로 이제 다양하게 화학 성분들을 바꾸는 것들이 이제 개량이 돼 있죠. 아, 궁금한 거 하나 있는데 한의사 분들의 해장 방법이 따로 있나요? 좋아요. 네. 한의사들의 해장 방법은 조금 다른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이제 콜라로 하는 사람들, 뭐 아이스크림으로 하는 사람들, 심지어 뭐 초코우유로 하는 사람들 이렇게 많아요. 근데 한의사들은 진짜 숙취 해소환이 진짜 뭐 지금 시중에 있는 것들, 여땡, 아니면은 상쾌땡 뭐 이런 것들도 정말 유명하잖아요. 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약재들이 보통 숙주향이라던가 아니면 뭐 진피라던가 아니면 뭐 창출, 백출 이런 식으로 숙취 해소를 빠르게 도우면서 주독이라고 하거든요. 순환을 빨리 시켜주는 약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좀 활용할 때가 많고 실제로 약을 미리 먹고 갈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데 그게 좋은 건 아니에요. 한의사들끼리 마시면은 과음을 할 일이 많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완전 그 한의사분들끼리 서로 친구 놔주고 서로 순화도 해주고 서로 늘려주고 땡겨주고 하나요? 처음에 기술을 익힐 때 고통스러워요. 이렇게 하면은 교정이 돼야 되는데 안 되네? 그때 인체 실험을 당하면 약간 이제 몸살이 걸릴 정도로 너덜너덜해진다고 해야 되나? 근데 그때 받았던 경험들 때문에 제가 그렇게 안 하려고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더 능숙해지고 빨리 느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한의사를 꿈꾸는 미래 세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선배로서 뭔가 이것만은 꼭 탑재하고 와라 약간 이런 게 있을까요? 환자를 대하면 진료를 하다 보면 환자가 강력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방향이 틀릴 때가 있어요. 의사가 과감하게 이렇게 하세요. 그분이 거절을 하더라도 상처받지 않고 내가 원하는, 근데 실제로 이게 맞다라고 판단하면 내가 말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상처받을 용기? 미움받을 용기라고도 하지만 상처받을 용기도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환자들한테도 거절당하다 보면 한 분이 진짜 제 가치를 알아주고 지금도 정말 뭐 6개월, 1년 동안 다니시면서 많은 좋은 친지, 지인, 가족분들을 모시고 와서 직접 치료하게 해드리는 것도 많습니다. 원장님의 오른쪽에 있는 저 책은 뭔가요? 잡지? 이번에 운이 좋게 이제 표지 모델로 됐는데 좋은 내용을 되게 잘 써주셨는데 제가 노력하는 점이 진짜 다양한 나라의 외국인 분들 그리고 이제 한국계 중국인 분들 뭐 다양하게 이제 고생하시는데 실제로 진료를 제대로 못 받으실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뭘까 지금도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뒷면을 보니까 원빈의 앞단에 계시네요. 원장님 평소에 그런 책 많이 읽으시나요? 잡지? 저는 이제 좋아하는 책이 몇 권 있습니다. 네. 좋아하는 책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